교토에 가서 일본 고대, 중세의 엄청난 유적만 있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일본의 오늘날을 결정지은 근세사의 중요 사건이 바로 교토에서 벌어졌고 여기저기 숨어있는 유적이 있다. 사진의 모습은 료마가 살해당한 간장 공장이 있던 오미야라는 곳이었다. 오미야라는 식당이 교토에 여기저기 있지만 실제 료마가 살해당한 장소는 아사카 신사에서 카무강을 건너서 조금 골목으로 들어가면 나온다. 지금은 무슨 저렴한 회전초밥집으로 바뀌어 있지만 이곳이 료마가 살해당한 장소라고 표시는 해놓았다. 일본인이 가장 좋아한다는 역사인물 사카모토 료마는 메이지 유신을 촉발시킨 영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가 교토에서 자객에게 살해당한 것이 1867년인데 이름 자체가 일본어로는 료마이지만 한국어 한자 발음으로는 용마다. 바로 주역의 근간이 된 하도낙서의 탄생설화에 나오는 바로 그 용마다. 보통 이름이 아니다. 아들의 이름을 용마로 지을 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에도 유신이 있었다. 1972년 10월의 일이었다. 당시 근소한 차이로 김대중 후보를 이긴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간선제, 연임 권력을 극대화한 유신헌법을 통과시킨다. 그런데 유신헌법에서 말하는 유신은 원래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중국 후한서에 나오는 이 표현은 중국 고전에서는 분명히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영어로 하면 마땅히 러프목은 마더너제이션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유신은 이상하게도 영어로 번역할 때 10월 유신, 즉 아크토버 레스터레이션이라고 한다.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복구한다는 뜻이다. 일본에는 메이지 유신이 있었다. 료마가 살해당한 같은 해인 1867년의 일이다. 조선에서는 고종이 통치할 때이다. 그런데 메이지 일본 천황 때 벌어진 엄청난 사회 변혁과 개혁인 명칭 메이지 유신이 영어로 번역하면 메이지 레스터레이션이다. 역시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고 뭔가 과거로 복귀한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메이지 유신은 대정봉환이라고 해서 국가 권력을 독점해온 군사정권 막부에서 천황에게 이관시킨 사건이 시작이다. 쉽게 말해 왕정복고. 그래서 레스터레이션이다. 새롭게 하긴 했는데 거꾸로 복귀했다는 뜻이 된다. 나폴레옹 몰락 후 프랑스 부르봉 왕가가 복귀한 것이 1814년인데 이것도 레스터레이션이다. 메이지 유신은 좀 공부해보면 좀 이상한 사건이다. 풍신수길에게 권력을 빼앗은 덕청가강 가문의 통치도 점점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그 끝무렵에는 지방 호족들인 다이묘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원래 형식적으로는 천황 밑에 2인자인 막부의 수장은 쇼군, 정식 명칭은 정의대장군이라고 해서 오랑캐를 정벌하는 대장군이다.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는 오래전 대륙과 일본이 연결되었을 때 일본으로 흘러들어온 조몬 JOMON의 후에 현재의 아이누족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페리 제독이 검은 배로 들이닥쳐 대포로 위협하자 바로 무릎을 꿇은 애도 오늘날 도쿄의 막부는 이 서양 오랑캐를 정벌하기는커녕 손잡겠다고 당시 천황과 다이묘들에게 의견을 물었다가 의견을 물은 이유는 이런 쪽팔린 오랑캐와 손잡기 의사결정을 혼자 한 게 아니라는 면피용. 그간 쌓여왔던 불만이 일시에 폭발한 것. 그게 메이지 유신의 시작이다. 당연히 천황을 권력의 주체로 보자는 다이묘나 사무라이들이 뭉쳐서 천황으로의 정권 이양 외세 배격글에서 외래 종교인 불교를 배척하고 토속 종교인 신토를 옹립한다를 주장했던 것. 하지만 아직 세력이 강했던 쇼군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간 반목해왔던 사스마번과 조슈번을 연결시키는 일사초 동맹이 필수였는데 료마가 두 세력을 효과적으로 설득해서 쇼군 세력에 공동 대응했고 결국 정권을 천황에게 가져왔다는 것. 어쨌든 성공한 혁명이었고 원래대로 한다면 명분대로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고 쇄국해야 했지만 쇼군 세력과 전쟁 도중 서양의 도움을 많이 받은 메이지 혁명 세력이 오히려 서양 오랑캐와 손잡는 황당한 결과가 바로 메이지 유신이 되겠다. 어쨌든 왕을 되돌려왔으니 왕정복고 즉 레스터레이션. 혁명은 성공했으나 몇 달 뒤 권력을 잃은 쇼군 세력의 하수인들이 끝까지 료마를 추적해 살해했다는 장소가 바로 모두의 말한 교토의 간장가게 오미야다. 일본인들은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교토에는 이들 메이지 유신의 영웅들을 기리는 료젠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료젠 영산인데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한 인도 영축산호 영취산이라는 뜻이다. 료마가 살해당할 때 튄 혈흔이 묻어있는 벽에 걸려있는 족자도 있다. 잘 보면 혈흔이 보인다. 료젠 역사관에는 인형으로 오미야 간장가게에서 료마가 자객에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
별걸 다 재현해놓. 메이지 유신은 과연 일본인들이 조선인들보다 똑똑해서 성공한 근대화 혁명이었을까? 내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미 당시 일본 막부도 봉건 정치의 끝모습을 보이는 망국의 상황이었고 이미 불만이 팽배해진 지방 세력들이 허수아비 천황을 상징적으로 모신다는 구실로 삼국지 조조가 자신은 황제에 오르지 않고 허수아비 왕을 내세운 과거 역사를 생각해보자 권력 투쟁을 벌인 것뿐이다. 그 과정 중 서양의 힘을 깨닫고 문화적으로 가진 것 별로 없고 강자에게 빨리 무릎 꿇는 속성상 물질적인 측면에서 철저하게 서양인들을 배우기로 결정한 것. 그렇다 보니 정신만큼은 일본 것을 지키자고 하여 내세운 이론이 화운양제 마이너스 정신은 일본, 외적 재료는 서양이라는 이론이다. 이게 중국인들의 개혁운동에서는 중체서양 마이너스 중국은 본체이고 서양은 그냥 이용한다는 것, 이용장 등이 주장한 이론과 똑같은 것이다. 일본 근대화 운동이나 중국 근대화 운동 모두 서양의 껍데기만 이용하고 각국의 정신을 잊지 말자는 운동이었는데 문제는 2022년 오늘의 중국과 일본 모두 이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후원을 받은 조선의 갑신 정변 1884년도 제대로 된 근대화 운동이라 볼 수 없었고 급진개혁파들이 온건개혁파들을 대거 살해하고 대원군과 손잡고 정권을 탈취하려던 미성숙 혁명이라는 것이 내 판단이다. 김옥균 등이 내세운 일종의 혁명 공약 정강 14조를 읽어봐도 근대화의 단초도 보이지 않는다. 3.1천하로 끝난 게 당연해 보인다. 그나마 일본이 혁명에 성공한 이유는 조선과 달리 명분 측면에서 천황이라는 뭉칠 수 있는 상징적 존재가 있어 효군에 대적하기에 좋았다는 것이다. 그들이 문화를 전수받은 중국이나 한반도의 유교, 성리학이 모두 왕권에 대한 복종을 말하고 있으니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왕은 허수아비고 쇼군이 실권을 쥔 정권 형태가 잘못된 것이라 비판하기 쉬웠던 것. 반면 조선은 아무리 왕이 잘못해도 상소 올리고 그리 마옵소서만 외치고 정 안되면 왕을 바꿀 수 있을 뿐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 반대 세력을 결집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는 청나라도 마찬가지다. 서태후의 권력을 견제할 수가 없었던 것. 결국 너무 강력했던 봉건체제의 역사가 혁신을 이룰 수 없게 방해하게 되었고 그 전통이 약했던 일본이 오히려 새로운 서양 문물을 쉽게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본다. 서양의 발전을 물질 문명이라고 보면 곤란하다. 그 이전에 동양이 생각해내지 못한 인권과 국가 운영의 기본에 대한 혁신적인 생각과 이론들이 있었다. 그걸 무시하고 동양적인 사고를 고수하면서 껍데기 서양만 배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화운양제 중체서용의 한계다. 조선에 그러한 제대로 된 서양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오남이었다. 일본이 불교를 외래 종교라고 없애고 신토 내세우고 각종 신사를 세웠지만 오남은 YMCA 운동을 했고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종교 구성을 보면 마찬가지의 정신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롱텀 레이스에서 중국과 일본보다는 한국이 앞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